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내용은, 선택입니다. 선택이래네. 선택도 있는데 우선 책임이에요. 저는 이 책임이라는 키워드가요, 음, 굉장히 좋고요. 또 무게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를 정확히 알면 정말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의사결정에 그 결과에 행동하는 게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그때 예전에 아이스랑 대표님과 이제 인터뷰하면서 질문했던 게 진정한 책임이란, 그 다음에 그 책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잘 지키는 어른이 되기 위해선 등등등에 관련해서 한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왜 책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여쭤봤었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사랑 안에, 그 위에 책임이라는 키워드 안에 사랑이 있는 거다. 사랑보다 책임이라는 게 더 큰 거죠. 그 이야기가 계속 기억에 남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엔 책임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아무튼 그걸 설명은 잘 못하겠네요. 근데 아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략 나올 건데요. 우리가 각자 다 책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용기도 없잖아요. 무언가 자신의 소신을 발언하는 거, 그거에 대한 용기가 없는 이유도 그 자기가 모르는 그 위험한 거에 책임이라는 거를 져야 되는데, 사실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또 두려운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책임이라는 걸 계속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서라는 표현이 결국엔 그 시기에 윤 대통령님이 이제 계몽령을 내리셔서 결국엔 그거 관련해서 아이스간 대표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해주셔서 그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졌고, 자연스럽게 듣고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거에 관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하는 것도 또 있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람이 말한 거와 그 사람이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엔 다 보여지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인들은 다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되게 무지한 거죠. 그 무지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냥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인물도, 그 다음에 되게 편안한 이미지에,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 사람을 많이 구했다라는 그 매스컴의 말만 믿고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문 대통령이면 우리나라를 정말 엄청나게 망하게 만들어 갔잖아요. 부동산도 뻥튀기, 세금도 엄청나게 쓰고, 정작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그냥 워워워 해서 숨기고 본인들의 이득만 챙기는, 뭐 그냥 그 표현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특이인 거예요.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탓. 잘하면 그냥 원래 당연한 거. 이것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너무 이기적인 거고요. 진짜 못 배운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라고 정말 늘 아이승환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이 세상에 뭔가 당연한 게 왜 당연한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 우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제가 왜 그 전에 왜 똥멍충이 같았는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뽑나요? 국민들이 뽑거든요. 우리가. 그럼 그 사람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죠. 나만 위한 게 아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거. 정말 우리가 미래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더군다나 우린 부모잖아요. 전 제가 진짜 아이들 입장에서 좋은 부모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제가 다른 부모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최고인 건 저와 저희 남편만큼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핏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기보단 정말 자유가 있는 나라, 그 자유, 그 다음에 그 책임이 뭔지 아는 거, 용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는 나라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나라 지키는 거는 옛날에 전쟁 시대에 생명을 살고 있는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무지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만 봐도 진짜 자유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어디 가면, 어디 아프면 누구 탓하고, 정작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그 탓을 돌리고, 그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고 병원의 문제들, 그 직장 못 다니는 그런 급여 문제들, 이걸 어떻게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면역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냥 거기 그 사람의 사생활 아무것도 보호 못 받고, 가뜩이나 코로나 걸려서 죽을지 말지 걱정이 되는 상황에, 그 약자가 서로 약자를 모면하는 그런 세대였고, 뭐 종교가 있었어요. 교회도 못 나가. 그 사람이 교회 갔다고 해서 거기를 막 문제시키고. 그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온 거는 결국엔 우리가 국민들을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을. 근데 만약에 대통령을 잘못 뽑았어요. 대통령을 잘못 뽑았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은 대통령을 뽑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진짜 우리나라를,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좋은 나라로 살 수 있을지, 그거를 뽑을 수 있는 각자의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어떤 정치가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박정희 대통령님이 고속도로를 설치했을 때, 막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되고 나서야 이건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있는데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태어나자마자 고속도로가 있고 그냥 몇 시간 만에 그 나라를 다른 지역을 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중국은요 며칠이 아니에요. 막 몇 달도 걸리고 진짜 몇 주가 걸리고 고향에 가려면. 근데 우리나라, 제가 중국 살다가 여기 오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당일 내로 몇 시간이면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동차 타고 5시간, 6시간이면은 그냥 부산도 내려갔다 올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GTX나 뭐 이런 KTX로 해서 더 빠르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제가 해야 될 때, 우리 국민들은 되게 많이 반대했어요. 같은 정치인 분들도 굉장히 반대했고요.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미국의 영향이 있었고요. 자유라는 거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어디 쪽에 속해 있고 어디와 함께 손잡았을 때 됐냐. 그러니까 막 자꾸 이 당이 좋냐 저 당이 좋냐 그냥 그 앞에 공약을 세우는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되면 좋겠다 사실 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당을 보고 뽑는다 그 전에 이제 뭐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이번엔 민주당을 하자 이렇게 당을 보고 하는데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못 벌어봤던 돈을 벌어보고 진짜 꿈꿔보지 못했던 목표로 막 뭐 12억, 뭐 300억의 목표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단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근데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이 잡냐에 따라서 진짜로 이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그냥 못 배워서 모른다? 나는 모른다? 바빠서 모른다? 그런 정말 엄청나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못했으면 엄청나게 막 욕하고 난 원래부터 저런 사람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나오고 어? 되게요. 그 말에 책임이 가야 되는데요. 정말 책임이라는 걸 모른다,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책임에 대한 거를 모른다. 책임이 무엇인지. 책임은요, 책임에 대한 그 키워드를, 그 무게감을 정확히 알면요, 우리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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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미리 뭔가를 행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 책임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남 탓만 한다? 그럼 책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하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 처음에 지금 민주당과 그런 어, 국민의힘 이렇게 정말 보고 있는데 그분의 살아온 과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제가 봐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놀라웠고요. 몰랐던 분인데 그분의 과거 영상, 그리고 그 말하는 거의 진정성, 그런 부분들, 그리고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공략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디테일하게 말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그걸 디테일하기까지, 그리고 그분의, 되게 존경심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안 뽑는 건 더 무책임하고요.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라는 그 의무가 있는 거라면, 그 안에서 내가 어느 누구를 했을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하는 걸까? 와, 우리나라를 위하는 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가족을 위하는 걸까? 내 주변에 우리 친척과 우리 가족들을 좀 편하게 사는 거 말고요. 정말 오래도록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까? 이 기준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 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싸움질 하고 있네, 막 이런 것만 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듣기도 싫었고, 보기도 싫었고, 근데 그 안에선 정말 싸워야 돼요.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 각자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서, 진짜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는. 내가 아무리 뭐 선하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전쟁터에 가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어떤 게 진짜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고, 이걸 저도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하고는 싶은데, 그게 저에게도 좀 한계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임이요. 이런 대선을 뽑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부모라고 하면 내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본인이 살아가면서 인생 어떤 거다라고 자식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돈 이렇게 버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되게 자녀에게, 무인 상태의 자녀에게 정말 어떤 거를 주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녀에게 인생 살기 힘들다. 인생 어려운 거다. 공부해서 그냥 서울대 좋은 데 가라. 뭐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관점에서 대답하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저도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리고 오히려 저는 돈은 나쁜 거야. 돈 쳐다도 보지 마. 되게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책임이라는 게, 제가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자라왔던 건 저희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계속 그 과정,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 다 저의 선택과, 그러니까 부모님을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제가 끊어낼 수 있는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힘들었다. 이런 부모님 만나서 나는,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살았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근데 제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생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요? 돈 버는 게 어렵다고 살아왔는데 돈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이한테 가르쳐요? 자유가 뭔지 모르고 행복이 뭔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살아간 진짜 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생 너무 힘든 거가 제 경험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정치,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 대통령을 뽑는 거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오늘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제 곧 대선인데, 이재명 후보가 엄청 좀 그래도 아직도 압도적이에요. 그렇게 계몽령으로 깨어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윤 대통령님께 감사하면서 그 깨어났음에도 이게 그렇게 막 밖에 새벽에 나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알리려고 막 해도 그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직업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싸움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그냥 고작 지원금 주는 그 돈이 진짜 우리 돈으로 나가고 그게 다 세금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다라는 거 뻔한데, 오늘 그 유튜브에 보니까 미군 철수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조짐이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린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문재인 정부를 아마 뽑았을 것 같아요. 제 기존의 예전이라고 하면. 그게 누구를 탓해요? 제가 선택한 건데. 근데 막상 그때 누구를 투표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전 문재인 정부를 좋아했고, 대표님 만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한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무지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의 책임이 한 사람이 뭐 선택한 거 가지고 이게 한 사람뿐이겠냐고요. 그걸 알았으면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튜브를 진짜 잘 보셔야 되겠는 게, 지금은 MBC나 이런 매스컴만 봐가지고는 사실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유튜브에 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표현해내는 사람들 거를 오히려 보세요. 그 현장 사진을 올리는 거.
그런 부분들을 봐내시면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셔야 되는데, 우선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아니면 25만 원을 주겠다. 어떤 게 더 우리나라를 위한 걸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걸까요? 세금을 무자비하게 쓰는 거? 세금을 써서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면은 세금 쓰고, 돈 있는 사람 또 쓰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금 폭탄들이 또 나오는데 불안하시잖아요. 그걸 받으시면, 그때 코로나 때 그 돈 받으면서 이거 다 우리 세금인데 하면서 다들 걱정해요. 그런데도 그냥 그 앞에 달콤함에, 그냥 하는데요. 되게 선택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기업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만들어내면요.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이 고용이 되잖아요. 그냥 고용이 되면 25만 원이 뭐예요? 내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도 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도지사 하실 때 진짜 알바도 직접 일하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같이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몰라요. 경험해보면, 뭐 해보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해내셨더라고요. 택시도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또 다른 거가 있는데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새마을고 다닐 때 그 이사장님이 도가 아니라 충청도 도의원? 도의원인가 시의원이셨거든요. 기사들 있지, 되게 그 힘든 고충 속 있지만 보여지는 건 우선은 대접을 잘 받죠. 나라를 위해서 해주시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런 위치에선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와, 나라를 위해서 그 주말에 그런 알바를 하셨다?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것도 컨셉 아니야? 근데 그분의 과거들을 보면 더군다나 부부가 다 같이 그걸 계속 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요. 그리고 뭔가 원가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공략이 디테일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그냥 막 즐거운 거, 재미난 거, 이런 거 유튜브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봐내야 되고, 더구나 우리는 그냥 개인 어린아이 20대가 아니다. 우리는 부모다. 40대 엄마들, 아빠들, 자식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줘야 할지 내가 모른다라는 건 모른다? 몰라서 그랬다? 그거는 그냥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어요. 대선을 하기 이전에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봐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을 내가 뽑아야 할지, 어떠한 사람을 내가 해야 할지, 그게 우리나라를 이제 붙잡을 수 있는, 전 진짜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 거예요. 베네수엘라나 진짜 홍콩처럼 되면 우리가 진짜 사회주의로 돼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주의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요. 아니, 무서워요. 이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지금 유튜브에 정말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올리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전쟁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 그걸 막아요. 예방시켜요. 근데 미리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도 나와요. 아니, 사람은요, 특히 정치나 나라들은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한 거에 대한 거에만 보상이 있는데, 진짜 영웅은요,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버려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제가 정말
이러한 거를 지금 봐내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제가 잘나서요? 아휴, 아시잖아요. 제가 영상에 올리는 거 전 잘나지 않은 거를 전 드러내요. 거기에서 용기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누군가는 아,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더 있고요. 누군가는 와, 저렇게 은행 직원으로도 다니고 뭐 뭐야 그냥 건전하게 살고 그냥 나름 또 열심히 살았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봤어도 똑같구나. 이게 누군가에겐 위로예요. 근데 그 빚 6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와 저렇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하네? 그래서 결국엔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네?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라고 제가 드러내는 거예요. 저 이 안에서도 잘하는 거 많고요. 이 안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배우는 거에 저는 제 자랑이에요. 저는 이렇게 경청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 이게 저의 자랑거리예요. 제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었다는 거, 전 그게 저의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 이거를 말씀드려요. 그런데 보시면 그런 사람, 저는 지금 한 사람을 얻어서 지금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전 진짜 남들 60년, 70년, 뭐 몇십억, 몇백억 벌었던 사람보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자랑스럽고요. 이걸 알아내고, 이걸 봐내고, 이런 책임이라는 키워드도 다시 생각해내고, 진짜 돈이 어떤 건지 지금 다시 봐내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제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거를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 싸우거든요. 저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냥 감정으로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요,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렇게 정말 제 한 선택 하나하나를 그리고 내가 왜 이걸 꾸물거리고 있는지 이거를 봐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누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그리고 제가 원래부터가 이런 성격을 살았냐? 아니요. 오히려 겁먹고 그냥 그 감정에 치우쳐서 살았지.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었다라고 그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배우면서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거를 살아가려고 하고 그 틀림 속에서 교훈과 제대로 관점으로 다시 또 제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면 우리가 진짜 말 잘한다고 뭐 이런 거 그냥 뒤로 하고요. 진짜 이 책임 하나를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도 내가 화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런 대통령을 선거하는 거에 있어서 이 세상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쟁터 이 중에 나 그냥 몰랐어요가 끝이 되는 이유가 되는지 진짜 이거는 뭐 20대 30대인 사람들이 많이 알아도 좋지만 우선 40대에 진짜 중요한 이 시기에 이걸 모른다라는 건 진짜 정말 무책임한 거다. 그러니까 돈만 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가 이런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게시글에 자꾸 이제 올라온 게 지금 6월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그, 그, 한 7%가 좀 따라잡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님이. 정말 트럼프 대선 때도 계속 아이스간 대표님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막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정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이렇게 그걸 알아보고 그거를 깨어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저희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것들이 깨어나지고 관점들이 생겨질 거예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봐낼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다라는 건 복이고요. 근데 아무튼 그냥 지금 뭐 그걸 뒤로 하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에 앞서서 이게 얼마나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누가 당선이 되면 그냥 그대로 또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그 안에서 되기 이전에 정말 악조건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지금 막을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일자리가 많아지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편안하게, 그 편안하게가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문제가 오기 이전에 미래의 성견지명을 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아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조선 사업, 자동차 사업, 반도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가 길을 연결해주는 그 성견지명이 있기 때문에잖아요. 그렇게 성견지명이 우리는 몰라도 그 성견지명이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우리보다 앞서는 분이 되어야 우리가 잘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면 그게 대통령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걸 가는 거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아무튼 그 책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대선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제대로 알고 뽑자. 저처럼 모르고 그냥 찍었다가 괜히 부끄러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딱 그런 기회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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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얼굴, 이미지, 그리고 말하는 거, 말 잘하는 거, 말 못하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정성으로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과거 영상부터 한번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파도 좋은 것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파도 이상한 것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봐도 다 알아요. 그것만 봐도 느껴지고요. 우선 진짜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종교할 수 있는 거, 그게 그 앞전에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약 없어졌을 때 그걸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막아야죠. 아무튼 오늘은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알면요, 당하지 않고요. 알고도 실수해요. 그러나 그래도 알면 지킬 수 있어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도 지킬 수 있고요. 진짜 알미라는 건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미라는 게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경험하고, 그리고 진짜 경험해보지 않고 남들이 알려주는, 남들이 말하는 걸 그냥 고지것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알매는 힘도 없어요. 정작 힘을 내야 될 때는 또 도망가게 돼요. 진짜 본인들이 아셔야 돼요. 그 알미라는 경험 진짜 해보셔야 되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정말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근데 내 주변에서는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그럴 수 없어,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 틈에서는 내가 용기를 내보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진짜 코너에 몰리지 않는 한. 그래서 결국엔 정말 막 인생 한번 망해보고, 막 사업 망해보고, 저처럼 막 갑자기 막 1억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6억의 빚이 지기까지 그런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이제 알 수 없구나,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가 인지가 된 사람들은 어찌됐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의 또 중산층인 사람들, 뭐 얼마 정도 벌어봤던 사람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걸 잃거든요. 근데 진짜 이 책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자신에게 들여보세요.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책임이 뭐지? 책임이 뭐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한 거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뭘까? 그리고 그런 삶에 저는 이걸 우리 아이승환 대표님 통해서 알 건데, 내가 잃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질문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혹시 잃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잃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항상 이 결정을 했을 때, 너 이거 하면 이거 잃어.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힘들어만 있었지, 그거 겁나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거였어요. 근데 결국, 아무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엄청나는데, 아무튼 되게 오늘 그 책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요. 진짜 책임이라는 단어를 진짜 아는 사람 몇 없습니다. 그 책임을 아는, 그 책임을 지고자 노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